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한이 북한에 대해 먼저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긴장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되는 남북 냉각 기조 속에 남한이 먼저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한반도 긴장 완화뿐 아니라 전략적 판단을 해봐도 남한이 먼저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회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육자회담 재개 시 우리 정부 역할이 확대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제의를 해야만이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주도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대화 접촉을 폭을 넓혀가면은 자연적으로 육자회담 속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뭔가. 양 교수는 지금의 군사적 긴장은 북한 로켓 발사가 직접적 요인이지만 근본 원인은 당국 간 불신이 첨예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견해입니다. 현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나서야 하며 우선 적십자 회담이나 이산가족 문제 등 비정치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까지 이 같은 냉각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는 소강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군사적 긴장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진 유엔의 대북 의장 성명 채택, 북미 간 229 합의 파기 공방, 핵 사찰단 방북 제한, 북중 간 관계 악화 등 첨예한 상황이 계속됐음에도 미국의 대북 압박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접촉 동향이 지금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거기다가 인공위성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가지고 의장 성명에 229 합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 주변국의 역학관계에 대해 고려대 이동선 교수는 북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던 오바마 정부가 정작 지원에는 적극 나서지 않는 데 대해 북한의 불만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 훼손을 우려했기 때문에 핵 무장과 미사일 개발 등에 나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군사적 긴장의 1차 책임이 북한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권력 이양 과정의 내부 혼란을 밖으로 돌리고 대외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안보를 위협받을 수 있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지난달 13일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2차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북한 중앙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1차 로켓 발사 당시 참여했던 기술 소조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 그대로 남아 다시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외부 눈길을 길쭉은 풍계리에 집중시키려는 작전이며 2차 로켓 발사 전에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부는 핵실험은 준비 중이며 경제 지원을 받을 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진전될 경우 안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평양에서 동창리 발사장으로 운반된 미사일은 2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제주 강정마을 군사기지 건설, 원자력 발전소 증설 등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갈등은 어디에서 출발했고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부산 고리 원자력본부가 원전을 시키기 위한 바닷물 사용 허가를 받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로 어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으로 불안 속에 살아온 주민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며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마을 주민들이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보와 함안보 인근 주민들은 관리 수위 유지로 주변 저지대 농지가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피해 주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정확히 조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 환경단체와 마을 주민들의 계속되는 공사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의 공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개발과 환경 보전 논리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환경 전문가들은 개발업자들이 무분별한 개발과 이로 인한 경제 성장으로 지나친 개발 논리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벗삼았던 과거와 달리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라는 단편적 사고에 사로잡혀 환경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자연 환경 보호와 개발의 논리를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적 정보 없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개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한 민주적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 주민과의 이해관계와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의 경우 반대하는 주민 활동이 현저하지만 찬성하는 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찬반 편을 가르고 해군기지 건설과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인지 단 한 번의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어느 날 순간 사업 부지가 확정되고 난 이 사건을 보고서 이러한 가운데 환경 갈등 사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 집단과 갈등 해결의 틀이 부족하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개발을 복원하려면 개발비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조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개발과 보호라는 갈등의 해법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회복하고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그동안 북미주 한인교회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 자료가 없었는데요. 북미주 전체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통계 자료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셔널 서베이 조직위원회와 이민신앙연구소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년간 400개 샘플 교회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4,500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한인 1세와 2세, 평신도, 다민족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교회와 설교, 개인신앙, 차세대 교육 등 약 40개 문항을 가지고 조사됐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동안 사역 방향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북미주 한인교회들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오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방콕 한인국제학교에 수재의연금을 전달했습니다. 북한 나진애육원에는 빵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기사봉은 수해 피해를 입은 방콕 수혜자들을 돕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금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사봉은 태국 한인목회자협의회 협력으로 모금액 5,000불을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방콕 한인국제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10년 전 방콕 한인회가 주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방콕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됐으며 130명의 학생들이 초등과정에서 고등과정까지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승태 이사가 심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기사봉을 통해 훈춘의 한 식품회사를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빵 공장과 장애인 학교 2개의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승태 이사는 지난 4월 훈춘을 직접 방문해 나진애육원 빵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IPTV 500만 돌파를 기념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IPTV가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체 플랫폼 시장의 디지털화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활 속의 IPTV 서비스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라봉화 융합정책관은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적 서비스인 IPTV가 도입 4년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과의 유료 방송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육과 정보, 게임, 투표 등 다양한 유형의 양방향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T 송영희 콘텐츠 미디어 사업본부장은 IPTV의 교육 서비스를 소개하며 IPTV가 어학과 유아, 초등 분야의 교육 매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IPTV가 디지털 교과서 사업과도 연계해 공교육 서비스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 파업이 140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를 지지하는 개인과 기독 시민단체들이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개인 1,540명과 기독 시민단체 7곳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일보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기독교인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선언문에는 파업 중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와 사과, 편집권 보장, 조용기 원로 목사 가족의 일선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국민일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 겪는 과정이라며 노조원들은 힘과 용기를 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일보 사측과 노조는 지난달 말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할지 여부를 두고 입장 대립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보궐선거로 미얀마 의회에 진출한 국민민주연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21년 만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수치 여사는 88년 민주화운동에 가담하면서 투옥과 가택연금을 당해 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출국 불가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 구출 운동을 펼쳐온 세이지 코리아가 신 여사가 사망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이지 코리아는 UN 6개국어를 포함해 10개 외국어로 이번 문제를 번역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오는 12일 국내 공개 입양 홍보를 위한 축제 러브체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 7번째 열리는 페스티벌에는 입양아 출신 올림픽 메달리스트 토비 도슨 감독이 초청 간증자로 나서 입양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는 오는 12일 서울연세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문재현 소장이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연일 계속되던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동해안은 흐리고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륙지방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9도, 대구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3도, 부산 17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전해상과 동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일은 제주와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으니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싸움을 하면 어른들은 흔히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말하죠. 그만큼 용서와 관용이 중요함을 교육하는 건데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이미 어린 시절에 다 배웠습니다. 남북 문제도 이렇게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